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처음에 설치할 때가 한 3년 전이죠. 보이시는 요 안드로이드 올인원, 이거를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.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사실 이 차 갖고 오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완전 구형 버전이고, 또 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 호환이 많이 돼서 가능한데, 옛날 이런 BMW나 수입차들은 정말 내비게이션 체계가 엉망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자마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을 하게 됐고요. 그때 들었던 비용이 총 확인해 보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. 당시 물건값이 60만 원대였고 공인비가 3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. 출장을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고, 그때 그분이 코딩들을 기본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. 그때 기기값하고 다 해서 한 9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은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이거를 꼭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, 사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유튜브 이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기능이 그렇게 없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. 뭐 인터넷, 뭐 기타, 뭐 유튜브도 있고, 이 옆에 보면 이제 제가 깔아놓은 티맵도 있고요.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, 사실 여기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티맵 말고는 없고, 티맵도 어디 장거리 갈 때나 좀 사용하고, 기타 나머지는 크게 사용을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괜히 지금 90만 원 주고 시공을 했나? 뭐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대략 1년에 한 30만 원씩 까졌다고 치고 좀 아쉬운 거예요. 왜냐면 사실 이거를 뭐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서 크게 이득 볼 만한 거는 이런 디자인적인 효과?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, 안에 원래는 이렇게 뒤로 눕혀져 있는 형태의 내비게이션 모양이고, 사실은 이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었다고 하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고, 디자인이 좀 이 당시 이제 F바디나 뭐 요즘 G바디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듯이, 좀 그런 인테리어적인 효과 말고는 딱히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지금은 14.9인치 거의 한 15인치 정도 되는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, 이게 아마 12.5인치인데 이만하게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내부적인 기능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화면 이분할해서 내비게이션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뭐 소리로 사운드 듣고 그 정도? 그리고 이걸 달았다고 해서 사운드가 크게 좋아지냐?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딱히 음질의 변화 이런 것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단지 이 조그 셔틀로 조정하는 거, 이거 보세요. 이거 조정하면 여기서도 움직이긴 해요. 움직이는데 뭐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. 터치로도 되고 뭐 그 차이 하나.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버전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, 유튜브를 켜보잖아요. 업데이트를 하래요. 근데 업데이트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. 보세요. 왜냐면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, 인터넷을 연결을 해도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. 막 구글 그 아이디 제 거 로그인을 하고 하려고 해도 기기가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유심을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도 생각이 드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돈 내고 쓸 필요가 있나? 그냥 핫스팟 켜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건데,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안 돼서 일단 이렇게 인터넷에 켜놓고선
운영을 하거든요. 이거는 핫스팟만 키면 인터넷을 키면 또 유튜브가 나와요.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시청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막 차량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차라리 이거를 90만 원 주고 할 거면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태블릿을 하나 좋은 걸 사가지고 이 앞에 거치를 해놓고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옛날에 유튜브에 한번 그걸 올렸어요. 쇼츠로 올렸나? 하여튼 이렇게 위에 거치하는 거 뭐 경첩처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달았거든요. 괜찮더라고요. 그걸 올리면 이제 뒤에 후방 카메라가 내비게이션에 보이고, 내비게이션이 아니죠, 이 나머지 다른 디스플레이, 원래 있던 디스플레이에 그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, 또 태블릿을 아래로 내려서 보면 뭐 유튜브든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든 다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태블릿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고, 밑에 선만 연결하면 충전해서도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, 사실 태블릿 90만 원짜리면은 꽤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. 여기다 굳이 시공도 안 해도 되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. 사실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은 그래요.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차량이 너무 이 구형틱해 보이는 이 디자인, 이런 것들이 싫어서 조금은 저도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사자마자 바로 했던 것도 있는데, 그땐 또 여유 자금이 있어서 했던 거죠.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굳이 불필요한 거를 했나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이거는 시대가 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태블릿이 더 많이 성능 좋아진 게 나오고 보급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현타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굳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물론 뭐 선호하시는 분들은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,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. 요즘에는 진짜 장거리 갈 때 빼고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요즘은 이 계기판도 이게 지금 6WA거든요. 그러니까 F바디의 이제 초기형 계기판인 거죠.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. 그리고 6WB가 이제 이 동그란 부분이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이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부만 이렇게 디지털로 LCD 화면으로 보여주거든요. 기타 나머지는 뭐 그냥 아날로그 바늘이고, 시동 걸면 불 들어오고 그냥 그런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런 차량의 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시공을 했으니 얼마나 초창기에는 기분이 좋고 이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. 근데 정작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F바디의 우리 그 X5 그 모델하고 좀 요 구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시공했을 때 이게 X5 이 시그널을 띄워주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보시고 어떤 분이 이거 X5 아니냐고, 차가. 왜냐면 이렇게 구성만 보면 비슷하거든요, X5랑. 뭐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, 터치하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도 넘어가고, 근데 이거는 또 터치로 할 수가 없어요. 원래 화면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조그 다이얼로 움직여야지만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. 터치를 하면 다시 아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딱히 이게 좋은 건지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겠다, 이게 저희 결론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또 시공하는 업체들도 꽤 있고, 뭐 시공에 대한 거는 자유니까요. 또 저도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거랑 또 아예 안 해보고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또 생각이니까,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
굳이 안 하고 90만 원짜리 태블릿을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